그 앞서서 제가 뭐 문학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야 돼라고 했을 때 실제 그렇게 문학의 행동이 나오면은 뭐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답이 딱 정해졌고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들이 다 이제 독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정확하게 읽었다면 맥락 안에서 정확하게 읽었다면 그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골랐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숙달 훈련이 좀 덜 된 느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서 우리 오늘 이번에 독서 이론 나왔던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요약하면서 읽어주는 습관, 평소에 읽을 때 눈으로만 다 읽는다고 본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 그 글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건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그냥 눈으로만 본 거지. 그 이번에 우리 철학지문 같은 경우가 철학지문 덕분에 요놈의 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은근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은 높았던 것 같아. 그나마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나마 왜 남들은 그렇게 시험이 쉬웠고 잘 나왔고 막 1등급 컷은 하나 틀리면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울까라고 한다면 이 독서 철학지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철학지문 같은 경우는 좀 뒤로 예전에는 인문지문부터 이렇게 수업을 했다면 철학지문은 오히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어려워지면 철학지문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무슨 학문이기 때문이거든요. 철자가 무슨 철자냐?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철학 지문 말고도 국어 그 인문 영역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 논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철학 지문이 지금 논증하고 만났어 이번에. 논증이란 건 논리적 증명하는 거잖아. 근데 이 논증이 나중에 더 어렵게 나가면 논리학 지문이 돼버리기도 해요. 근데 논리학 지문은 요새는 좀 덜 나오긴 하거든. 근데 논리학은 우리 명제 또는 그 대우 명제 수학에서 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논리학 지문으로 가기도 해요. 귀납, 유추 뭐 등등등등 하는데 그런 어려운 인문에서 어려운 이제 2대장 정도. 근데 그 외에는 뭐 역사 있었고 뭐 사상가들 비교하고 뭐 사상가도 나중에 철학 지문으로 연결되겠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근데 이 철학에서도 이제 논증과 연결된 이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웠다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두 놈이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영원한 진리가 있니? 없니? 그럼 생각은 사람마다 같니? 그럼 사람마다 진리를 탐구해갖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어때? 다르겠지. 그럼 이 생각이 하나의 주장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이 과정이. 그럼 이 생각 주장은 항상 어디에서 온다고요? 화작 빨리 얘기해보자. 엄매는 잘 얘기 안 했지. 이 주장은 항상 뭘 찾아주는 거야? 근거 이유. 근데 이거는 어떤 팩트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철학 같은 경우는 팩트가 제시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유의 차이, 그 이유의 차이로 인해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철학 지문에서. 그랬을 때 실제 지문을 한번 읽을 건데 빨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 요 가 부분에서 가 부분 읽고 가 푸는 거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시간이 허락하면은 나까지 읽을 건데 자 나눠보자. 어디서 나눠지냐? 이러한 이성을 통해 주장한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쇼펜하우는 뭐라고 한대? 동의했어? 아니지. 다른 얘기하고 다른 생각 얘기하고 있지. 다른 주장하고 있지. 근데 그럼 첫 번째 이성주의자들은 뭐 한대? 이성이 중요해.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럼 이런 이성이 있으면은 뒤에 부분 핵심 세계 본질 이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쇼펜하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성은 그냥 두뇌 작용에 불과해. 본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강조하는 부분, 주장하는 부분 얘기하고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두뇌 작용에 불과해. 이성은 무슨 개뿔, 그냥 두뇌 작용일 뿐이야 라고 하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유물론적 사고라고 들어봤니? 유물론? 나중에 철학지문 보다 보면 유물론적 사상, 유물론적 사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물자가 무슨 물자일까?
물질. 유자는 있다 없다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야? 물질적인 측면밖에 없어. 인간의 영혼은 개뿔, 이성은 개뿔,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로지 다 두뇌의 작용이야. 이게 그래서 가장 요새 비슷한 학문이 뭐냐면 뇌과학 학문이에요. 뇌과학. 여러분들 사랑이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뇌과학자들은 그건 다 뭐의 반응이라고 해요? 호르몬의 반응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이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물론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쇼펜하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럼 그랬을 때 문제 유형이 4번 문제 유형 한 번만 볼래요? 설명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 글 전개 방식이지. 그럼 이렇게 쳤을 때 벌써 답은 하나가 눈에 유력한 후보가 보일 거예요. 지금 한 문단밖에 안 봤지만. 누구를 지금 비판하면서 나왔어? 이성주의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쇼펜하우가 나왔지? 그럼 답은 이제 5번의 근거가 좀 많이 유력하게 보이죠? 다른 대상을 비판하는 학자, 특정 학자 누구고 쇼펜하우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를 우리 첫머리 문단만 보니까 나도 얘네들 싸우고 있었지. 하지만 누가 이제 막 등장했어? 가브리엘이 나오면서 이거를 제안했지. 앞에 애들 다 까면서 나왔지. 비판하면서 나왔지. 그럼 답은 몇 번? 5번에서 끝났어 벌써. 그냥 한 문단 읽고 나서 그 느낌 딱 잡은 다음에 전개 방식은 비슷하거든. 그럼 이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혹시 이렇게까지는 안 풀렸죠? 에이 그거야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그러겠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눈에 보여서 그래요. 이런 전개 방식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보여요. 보면 보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깠잖아. 비판했잖아. 특히 철학에서는. 그럼 얘도 깠잖아. 누구를? 앞에 둘 다 깠잖아. 그 구조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 구조가 유사해서 그렇습니다. 보려고 노력하면 보여요. 그래서 쇼펜하우도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경험한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지문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니? 그래서 읽어보면 자, 세계는 나의 표성이다 라는 선으로 집약한다. 주장. 자, 얘 주장했지? 그럼 이제 바로 주장을 때려버렸네? 그럼 뭐가 이제 찾아줘야 돼? 원주장. 그렇지, 주장에 대한. 빨리, 아까 주장은 얘들아, 뭐에서 끌어오는 거라고 했어? 이유, 근거. 그러면, 뭐 근거는 확실하게 안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글의 느낌은 들지. 그쵸? 그러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내용의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럼 그가 일단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 그럼 표상은 이미지래. 끝. 됐지? 표상은 이미지다. 표상은 이미지다. 가령 왜 나왔어? 이해시켜주기 위한 예시지. 근데 우리 앞에서 독서이론에서는 예시는 제끼라고 했었지. 아니야. 독서에서 그러면 안 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건 제껴도 되지만 필요 없는 건 삭제해도 되지만 이거는 모르겠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쫀쫀하게 연결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 이미지에 연결되는 거는 무슨 말이 이미지랑 연결돼? 떠올린 이미지라고 했지. 사과로 인식한 거. 사과로 인식한 게 이미지죠. 그럼 앞부분 빨갛고 동그란 과일이라고 한 건 뭐랑 연결되는 거야? 오감으로 지각한 거죠. 이렇게 연결됐지? 아 그게 표상이라고. 그럼 표상은 뭐야? 오감으로 해갖고 딱 머릿속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지? 됐네? 그럼 이러한 표상은 뭐에 따른데요? 예, 이 말은 뭐예요? 또 뭐가 나왔어요? 정의. 그럼 정의 충분 근거는 무엇이다?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겠지. 지금 우리 선택하기 했었잖아. 아까 우리 앞에서 요약하기 두 번째에서 이런 문장들이 이어졌을 때 선택하라고 했었잖아. 그럼 개개인의 인식 원리인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현실 이해하기 위한 개개인의 인식 원리고 두뇌에서 우리가 하는 원리라고. 그리고 등은 항상 뭐라고 이렇게 처리하라고? 가로쳐서 등 이렇게 현실 세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분하는 거예요. 하위 개념이에요. 등은 항상 하위 개념이라는 건 내가 눈이 가로쳐서 정리하라고 했잖아.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이런 문장으로 구체화된 문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문장으로 나올 거니까. 어떤 게 포괄적인 문장이야? 현실 세계 이해가 조금 더 포괄적인 문장이고 구체적인 문장으로는 뭐야? 다물 사물과 다른 사물과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문장인 거잖아. 이 문장 관계는 이해되죠? 이 문장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요 얘기를 얘기하든 요 얘기를 얘기하든 둘은 똑같은 말이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충분 근거를 사용한다.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원리니까. 그럼 다시 충분 근거로 그러면 나의 표상에 대한 얘기 이렇게 아직은 모르겠어. 왜 표상 정도까지만 얘기한 거죠. 근데 충분 근거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한다면 충분 근거에 입각했대. 입각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은 따르는 또는 그거에 기반으로 한 근거로 한 알겠죠? 표상이 충분 근거에 입각한 표상이래. 그럼 여기서 관계 나왔지. 관계 정리하자. 누가 먼저야? 에 따른 누가 생긴다고? 표상 정도까지는 관계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이유로 들고 있는 거니까. 그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자 때문에 나왔죠. 그럼 이거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는 때문에이지 중간에 나온 때문에니까. 그래서 충분 근거에 한해서만 뭐가 된대? 아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세계 인식할 때는 뭐에서만 딱 한정 지어져? 요렇게 한정되는 거구나. 그럼 충분 근거율의 핵심 단어는 뭐였어? 개개인의 인식 원리. 그럼 개개인의 인식 원리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세상은 결정되고 보이는 거지.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보이는 거고 적게 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저 같은 경우는 저 선생님은 국어를 저렇게 풀기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충분하면 막 승훈쌤 국어도 들어보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면 인간 선생님들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 국어의 원리 본질은 똑같거든. 자 다시 즉 재진술하고 있지. 그럼 실제 세계래 아니래? 실제 세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빡 해줘야 되지. 충분 근거율에 입각해서 표상 그래 이거구나. 충분 근거율에 의해서 표상된 세계. 요 관계 성립됐지. 그러면 이걸 근거로 지금 무슨 주장했냐고. 뮤에 가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계를 느끼는 만큼은 내가 그냥 느낀 만큼 느껴지는 거다라는 얘기겠죠. 라고 지금 제가 막 어떤 관계를 정리한 거는 요 정도밖에 정리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그냥 그 말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결국 충분 근거일 만큼 세계를 느끼는 거네 라는 말의 주장을 집약하면 요 문장 한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실제 세계는 무엇이가 잠깐 여기도 내용 끊겼어요. 왜요? 이제 실제 세계 얘기로 나왔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환 표지니까 잠깐 끊고 누가 나왔어? 기억이 나왔잖아. 그리고 따른다 나왔잖아. 이거 한번 처리해 보자고. 오른쪽 가서 따른다부터 하자. 자, 따른다, 그냥 생각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 자, 기억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7번 문제에 나왔네요. 기억은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감각기관으로 포착한 것의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래. 맞니? 의지 얘기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죠. 우리 지금 여기가 읽은 것까지는. 근데 물론 읽으면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2번은요. 어때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지금 우리가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 썼지. 경험한 세계는 충분 근거에 입각해서 떠올린 이미지야. 라고. 이건 너무 맞는 얘기고요. 3번은요.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없다고 얘기했었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네. 날려버리면 되고. 4번은 의지가 객관화됐다. 잠깐만, 이거는 의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네. 근데 이 말이 이 말인 거 알아? 서로 같은 말인 거 알아? 물론 이제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요 의지에 대한 얘기가 좀 어렵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랑 지금 여기에선 충분히 지금 2번에 대한 얘기는 일단 동그라미 쳐진 거고 얘가 유력한 후보고 1번도 4번도 비슷한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5번은 단절되었다, 단절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바로 보면 단절되었다고 했니? 단절은 아니라고 하니? 그 다음 문장 단절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단절은 아님이라고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 단절은 아니라는 얘기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왜? 그 사람의 생각인 거니까. 그치? 그럼 일단 단절은 아니래.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럼 다시요. 이제 세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는 의지라고 단언한다. 뭐는 뭐라고? 실제 세계. 세계는 의지다. 그럼 의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했지. 의지는 뭐래? 실제 그 자체. 뭐 있어? 아니,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어. 그럼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의지래. 그 실제래. 그게 현실이고 실제 세계고. 무슨 말이야 이게? 야, 의미 파악 되냐? 멍멍이 소리 같. 미안하다. 쇼펜하우어야. 야, 멍멍이 소리 같지 않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느낌이 좀 쎄하다라고 혹시 느껴진 사람? 쎄한 느낌 없었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무런 그런 거 없었어? 야, 의지는 눈에 보여? 아니죠. 근데 실제 해? 아니죠. 이상하지 않냐? 아니,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 조금만 이게 들려고 생각. 왜냐면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학이 무슨 말이지 이게? 의지가 실제라고? 실제가 의지라고? 실제 세계가 의지라고? 라고 조금 이상한 느낌을 질문을 던져놓으면서 그냥 그럼 그걸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 왜?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100% 이해하냐? 너희는 너희 생각 100% 이해하냐? 이해 못하지? 너희 부모님 생각이 부모님이 너희를 100% 이해하냐? 사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수용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다시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뭐라고만 해요? 그렇구나. 의지는 뭐래? 실제 세계래. 알았어. 요것만 정리.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제 저희 소크라테스 제자로 가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로까지도 플라톤의 제자로까지도 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독서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느낌적인 느낌은 알 것 같아. 왜? 밑에 조금 더 설명 들었지. 층분 공교율에 따르지? 그래, 그럼 이건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되지. 그래서 포착할 수도 없어. 이성 필요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관계 정도만 정리하시면. 근데 그렇다고 또 뭐는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의지는 실제라며. 그런데 의지는 의지 맹목적이고 뭐 포착할 수도 없지만 그 또 단절은 아니래.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 가지 끝났다. 첫 번째는 세계는 네가 느낀 표상이야. 그리고 의지는 실제야. 그렇다고 얘네들은 단절되어 있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철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막 그 말에 어떤 막 되게 구체적으로 또는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포착하려고 들어가는 거지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장이니 이유니? 주장이지. 얘들아, 이거 주장이야, 주장. 그럼 이 주장을 또 펼치고 있네.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돼? 이유. 그럼 이유는 어디에 나오겠어? 뒤에가 다 이유가 나오겠지. 그럼 무슨 이유를 들고 있어? 우리 세계는 또 멍멍이 소리야. 아무튼 그냥 정리만 하자. 표상은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의지의 객관화가 무슨 말인지는 또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의지가 객관화된다는 거는 뭐예요? 의지가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잠깐, 감각기관이 포착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응? 표상한다. 또 여기서 오감으로 지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정도의 연결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안 됐으면 그냥 정리만 하시죠. 다시 새롭게 정리. 알겠지? 근데 항상 독서 안에서는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유기적으로 연결하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 예를 들어보자. 그래, 예시가 적절할 때 나와줬네. 왜? 이걸 가지고 또 연결 지어볼 거니까.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 이게 뭐야? 그렇지. 그럼 그거는 충분 입각했다. 충분 근거에 입각한 표상 뭘로 나온 거야? 자갈. 이게 이미지네. 여기까지 잠깐 끊고. 왜냐면 이거 끊고 여기서 한번 처리 한번 해보자. 요 말 지금 제가 1번과 4번에 대한 얘기. 자, 인식의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의지를 감각기관으로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 OX. 요거는 그냥 맞다라고 저는 보여요. 뭐 그렇게 뭐 오답을 우리가 막 억지로 찾아낼 부분은 없는 것 같아. 4번은 똑같은 말 그대로 썼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장에서 우리가 나온 말 그대로 써갖고 우리 독서가 이번에 왜 쉬웠냐 이유를 얘기한 거야. 문장 그대로 썼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지. 미안해, 틀린 사람들한테는.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시간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으면 틀리지 않는데 정리만 해봐. 그럼 정리만 했으면은 거의 안 틀려요. 또 이어서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그렇지, 형태가 결정이 된대. 지금 핵심은 요거지. 근데 그 형태는 무슨 형태, 무슨 형태, 무슨 형태? 뭐 별의별 형태 다 있네. 아, 뭐에 따라서 결정돼? 의지의 객관화 정도. 그렇지? 그럼 요것도 하나의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주장인 거지. 그럼 주장만 정리하면 된다니까? 단절은 아니래. 그 다음 주장은 뭐야? 객관화 정도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돼. 그래서 결국 단절이래 아니래? 아니야. 그래서 의지와 연결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의지와 연결된 말이 근원적으로 의지와 연결된 게 이해가 되냐? 여기까지 읽어도? 도대체 무슨 쌉소리를 짓고 짓거리 굽는 거야.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철학 질문이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척하고 그래 알았다. 너도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시를 안 주는 거. 만약에 여기서 어려우면 예시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도조차도 못 만들게 만드는 거. 그게 아마 3년 전 수능이었을 거예요. 그 정반합 지문.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반합 지문이 예시조차도 안 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드는 지문이 있어요. 그 예술에 대한 정반합의 그 칸트 철학인가? 누구 철학이더라? 아무튼 있어. 자, 아무튼 이해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경험할 수는 있어. 이때 역설은 뭐예요? 힘주어 말하다가 되겠죠. 역설법이 아니라. 아무튼 여기까지 읽고. 자, 여기 가보자. 가의 쇼펜하우어. 그럼 쇼펜하우어에 대한 얘기 보기에서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1번 기억 보자.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 인식은 개인에 따라 이해하는 원리에 따라 달라진다. 오케이, 가는 맞네요. 지금 제가 저렇게 가라고 써주죠? 맞았을 때. 이해하는 원리 방식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서 충분, 근거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 될 것 같고. 니은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니? 이성으로 할 수 있어? 뭔 말이야? 이거 틀렸지? 반대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니은은 틀렸네. 그럼 가는 안 돼요. 라고 정리해 주시고. 디귿 가서 보자. 모든 경험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사물의 실제는 이해할 수 있니 없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OX? 아, 맞다. 근데 여기서는 동의? 그럼 이것도 틀렸네. 그럼 벌써 두 개 지워졌죠. 야, 그럼 리을 볼래 안 볼래? 나 안 볼 것 같은데?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미 디귿에서 틀려버렸잖아. 그럼 리을이 맞는지 아닌지 중요해 안 중요해? 밑에 선택지 보니까 안 중요하지. 왜 쇼펜하우어는 리을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더 이상 안 했지. 그럼 확인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넘어가. 뭐하러 리을을 확인해. 근데 그 정도의 우리가 지금 자신감이라던가 근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 생각만 갖고 풀면 이게 보이잖아. 막 지문의 내용 일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얘 주장하려는 의도가 뭐지? 주장 몇 개 했어? 한 4개 정도 했었지. 3개는 감각하는 만큼만 보인다. 요거 주장이었잖아. 단절 안 단절? 단절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주장 뭐였어? 의지는 객관화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의지는 현실에 대한 실제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 그냥 그래 수용하면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철학 지문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고요. 근데 이 지문 자체는 어려운 척 하려고 하는 지문이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시간은 오래 썼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 자, 8번 문제 잠깐만 보자. 그럼 가와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아이가 갔어요. 사슴뿔을 구해하려고 했어요. 그치? 상상을 했대요. 의지인가? 뭐 의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모르겠어. 근데 되게 어렵네. 근데 사슴인 줄 알았어. 보니까 노루였어. 근데 노루는 어떻게 여겨져? 흉물이야. 사슴은 어떻게 여겨져? 얘가 인정받는 풍습이지 전사로서. 되게 지향하는 애인데 갑자기 지양하는 애를 가져왔네. 그래서 전사는 못됐지. 근데 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뭘 축하했어? 첫 사랑을 축하했지. 이 정도에서 가 읽어보자.
쇼펜하우는 복에서 아들이 착각한 사슴과 아들이 아침에 본 노루의 뿔은 아들이 표상한 것으로 보겠군. 뭔 말이냐? 쇼펜하우가 보기에 이 아들이 표상으로 보겠대. 왜요? 표상은 얘들아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개인의 충분 근거를 감각하고 지각한 거지. 그러면 착각은 왜 착각했어? 그렇게 봤으니까. 아침 되니까 이걸로 왜 보였어? 그렇게 봤으니까. 지각한 것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지. 그러면 표상한 것으로 다 연결되네요. 그럼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 던지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별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맞다 틀리다 그 사람이 한 주장을 가지고 여기다 대응시켜서 하면 돼. 2번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니?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니까 아들도 되고 노루의 뿔도 된 거지. 네, 맞네요. 되게 어려운 척하고 있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 질문이야. 3번은 모르겠고 4도 모르겠고 달리니까 5번은요. 달리. 자, 쇼펜하우어는 흉물의 뿔과 뿔은 서로 다른 실제로 보겠군. 서로 다른 실제가 되나? 서로 다른 실제인가? 실제는 의지지. 그래? 그럼 다른 실제로 연결이 되나? 두 개 똑같은 뿔 아니야? 두 개는 똑같은 뿔이지. 그럼 다시요. 흉물인 뿔이죠. 사슴의 뿔이에요? 노루의 뿔이에요? 노루의 뿔이죠. 첫 사냥을 수축하는 뿌리는 사슴의 뿔이에요? 노루의 뿔이에요? 노루의 뿔인데? 그럼 노루의 뿔인데 이게 뭐 달라?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겠네. 그래서 답은 한번 5번으로 유력하게 좀 체크는 해놓고 나중에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좀 많이 풀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얘는 이제 또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또 보자. 여긴 빨리 읽을게요. 관념유자는 뭘로 봐? 그래서 비물질이라고 하지. 아니야, 얘네들은. 실험과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죠. 실험과 관찰로 이래야 된다. 실제로 봐야 된다. 그럼 둘은 싸우고 있네.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서 가브리엘이 대천사 가브리엘이냐? 대천사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관점. 네, 새로운 관점을 얘기했다. 그럼 새로운 관점은 뭔데? 신실제로 의하는 각자만 주장하면 그거는 논할 수 없어. 뭐야 갑자기? 어떤 느낌이야? 화합하고 뭔가 융합하고 중간에 절충하는 느낌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요 나의 지문이 뭐 앞서 두의 관점을 좀 절충하는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너무 쉽게 전개 방식도 나와서. 그리고 전개 방식도 이게 가 따로 나 따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또 보자. 뭐 그런 패턴이니까 얘는 약간 절충안을 내려고 하나 봐요. 하나만 생각하지 마라고. 그럼 신실제론에 의하면 이제 누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니? 물질적인 것. 물론 또 그럼 얘네들도 다 뭐래? 실제한데. 모든 그건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관계 없어. 그냥 다 실제해. 뭐라고? 그래 또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막 의문 갖지 말고 그냥 수용해. 받아들여. 아 가브리엘은 마음이 넓은가 보다. 그냥 다 실제한다고 보는 거구나. 그럼 핵심 포인트 얘 주장은 뭐예요? 이게 주장이죠. 그쵸? 그냥 얘가 주장하는 바. 얘 주장은 이거잖아. 또 하나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럼 이때 영역은 이 영역, 대상 영역이란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포함된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있고 법칙은 영역마다 다르다. 이 말은 그럼 도대체 왜 나왔을까? 모르겠어. 그냥 뭐 대상 영역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그냥 설명할 수 있대. 누구에 대해서? 대상 설명할 수 있대. 그리고 대상 영역마다 다르다. 알았어. 뭐 일단 다르다고 했고. 그럼 이렇게 이러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플러스죠. 관계까지도 포함된대. 아 이게 관계까지도 포함된대. 그럼 대상 영역은 대상 안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 플러스 뭐가? 관계까지도 얘기된대. 그럼 가령이라고 했으니까 예시. 그래 우리한테 예시 줬구나. 맞춰보자. 그럼 앞에서 요런 세 개가 있어요. 접시와 사과는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죠.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접시와 사과에 뭐가 나왔어? 관계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만 읽어주고, 그냥 얘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대상 영역이 있다. 거기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윤호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관계도 너 어디 하는지 지금 계속 꾸벅꾸벅 읽는 척 하고 있어. 야, 앞에 와봐.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런 게 철학 지문에서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어떤 것인지 진리 판별하는 가는 것은 뭐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이 참이면은 진리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그냥 사실밖에 없어. 주장은 판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면 아무튼 요것만 가능하대. 그럼 여기까지 잠깐 이렇게 자르고, 왜냐면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의 신실제론. 그치, 나의 신실제론. 자, 신실제론인데 여기서 제가 왜 자르고 갔냐면 그 다음에 내용이 어디로 튀었는지 한번 볼래? 의미장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지금 설명 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처리하고 가자라는 거야, 제 말은. 그럼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볼까? 적절한 거 지우면 되겠네. 또는 틀린 거 찾아내면 끝나겠네. 1번 의미장 얘기 안 나왔고 아직. 또 의미장 얘기 안 나왔고, 또 의미장. 아씨 뭔 말이야. 또 대상형이 가진 특정한 법칙이 영역마다 다르다고 본다. 맞니? 예. 오케이. 그럼 이건 지워놓고, 대상형의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 것, 사실도 포함 된다. 그렇죠? 됐네. 끝나네. 그럼 벌써 두 개가 지워지죠. 하나 더. 야, 참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냐? 좀 전에 참이라는 게 나왔지. 뭐가 참이면? 사실이? 참이면은 그게 뭐야? 진리.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한번 좀 연결을 해두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참이라는 분명히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후에 참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면은 또 요걸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었잖아. 왜 뒤에 참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한번 또 볼게요. 좀 더 이어서. 자, 가브리엘은 인식의 주체가 이렇게 의미장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라고. 의미장이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 배경. 배경이겠구나. 조건이겠구나. 그래서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은 뭐 한다고? 실제한다고 표현한다. 그럼 이 의미장이 앞에서 우리가 실제는 모두 실제하고 모두 실제한다고 했어. 가브리엘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이죠. 그럼 의미장은 지금 모두 있다라고 추측은 되겠니? 물질적인 의미장, 비물질적인 의미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던져주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연결 지으려고 노력은 해보시라고. 알겠지? 왜? 여기서 대상 실제한다고 얘기한 거는 앞에서 언급된 거니까. 언급된 거 우리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계속 읽으면서 그래? 얘는 지금 뭐라고? 이상한 거 지금 둘 다 실제한다고? 라고 그냥 우리가 수용했었잖아. 그 수용한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보이는 거지 막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용했으니까 기억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수용이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고 수용도 안 한 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냥 쑥 넘어가잖아. 그럼 수용이 안 되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그러니까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이 말이 뭐야? 의미도 물질도 실제, 비물질도 실제, 이상하네? 라는 질문 한 번이라도 던졌으면 그게 수용하는 과정이 되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수용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기억도 당연히 안 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니? 넘어가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예시 적절할 때 나왔네.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있어요. 그치? 손을 글로 묘사했다면 글이라는 의미장에도 있다. 잠깐만, 몇 개 포함됐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 그들의 방색으로 나타낸다. 그래. 그러면 즉 무수히 많은 의미장에 동등하게 존재한다. 또 의미장의 실제이기도 하다까지. 그럼 여기까지요. 여러 가지 의미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의미장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네요. 그럼 그럴 때마다 실제한다고요. 네, 실제한다고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인다라는 실제가 아니라 그 의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끊고 하나의 의미장에 있다고 그 참은 아니야 라고, 잠깐만, 이거 참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다. 빨리 우리 폭탄 제거하고 가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의미장에 하면 그 참이라고 보니? 아니지. 그럼 답은 3번으로 우리가 걸러지는 거고.
자, 밑에 1번. 의미장에 나타나면 대상은 실제하니? 네. 그리고 수많은 의미장이 있니? 네. 그럼 답은 벌써 걸러지는 거죠. 안 어려웠어, 사실, 이거. 그리고 또 여기서 최소 몇 개 이상?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사유가 뭐야? 사유재산 아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그쵸? 그 유자가 말미암을 이유 할 때 유자예요. 사자는요? 그치, 그런 이유를 생각하며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있어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장 경험하는 공존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처럼 하나만 주장하면 어떻게 된대? 이렇게 의미장으로 3개 접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 불가능해. 왜냐면 동등한 의미장이 필요해. 앞에서 얘기했잖아. 동등한 의미장 공존해야 돼. 그래야지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라리 이유 추론 문제를 냈으면 더 어려워질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 어느 부분에서? 이거 불가능하다 비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 추론 문제를 내갖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의 포인트는 있었으나 굳이 그런 문제를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질 수밖에. 알겠죠? 그러니까 쉬워진 이유는 어디에서든 지금 뭐 요소들은 보이나 그걸 굳이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 왜요? 최소 2가지가 있어야 참과 거짓으로 우리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거든. 그럼 여기서는 왜 3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에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만 주장했던 거지. 그럼 그런 3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의미 추론은 문제는 약간의 의미 느낌은 있죠. 2번. 여러 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의미니? 그런 얘기 전혀 아닌 거지. 그럼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4번 문제도 한번 볼래요? 하나의 의미 대상이 여러 장이 나타날 때는 참과 거짓을 발표할 수 없다라는 의미니? 있는 거지. 오히려 여러 의미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잖아. 그치? 그 니은은요? 하나의 의미장은 논의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딱 들어맞죠? 그래서 그냥 문장,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가브리엘은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을 첫 글자가 새겨진 정황은 진리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왜요? 사실이니까. 왜요? 뭐가 이거 가져온 거 사실이죠? 정황. 그리고 아들 이름 첫 글자가 새겨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 판별 가능하겠네요. 자, 나는 아들의 상상 속의 사슴의 뿔과 착각한 사슴은 모두 실제로 볼까? 왜요? 실제는 뭐가 투영된 거예요? 의미장에 나타나는 거는 모두 실제잖아. 의미장에 있으면 다 실제라고 했었지. 근데 쇼펜하우는 그렇게 볼까? 뭔 개소리야 하겠지. 뭐가 투영돼야 돼? 지각해서 의지가 객관화되면 실제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요거는 얘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거야. 왜? 의미장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네. 5번은요? 가브리엘과 다른지 한번 볼까? 가브리엘은 서로 다른 뿔로 볼까? 의미장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실체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뿔과 저 뿔은 누가 보기에?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똑같은 뿔이야. 무슨 뿔이니까? 노르의 뿔이니까. 의지가 객관에서 뭐로 느껴졌어? 노르 뿔. 그러니까 다른 뿔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도 그거 둘 다 노르 뿔인데 의지가 객관화된 거는 서로 똑같은 건데 노르의 뿔로서. 그럼 뭐만 달라진 거야? 의미장만 달라진 거지. 누가 주장하는? 가브리엘이 주장하는 의미장만 달라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맞으나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얘를 달리 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요 8번 지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문장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OX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을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문제 자체는. 그러나 지문 자체는 철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철학 지문이 그냥 무슨 말이야 이거 라고 싶은 포인트들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다 철학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해요. 지금 풀어와야 되는 게 요건데, 여기도 빨리 한번 볼래? 야, 이미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뭔가 지금 읽었던 느낌이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논의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알겠죠. 아까 그 쇼펜하우어만 얘기했던 거 아니라고. 다른 철학자들도 비슷한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런 거 고려해서 이번에 학력평가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밑에서는 요 이성에 대한 얘기, 인식론에 대한 얘기. 근데 요거는 조금 개념은 달라요. 그거에 대한 개념은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11번 같은 경우는 요 자아에 대한 요 얘기가 있는데, 요 데카르트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마 금요일 날 요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제가 수능 지문을 하나 또 드리기는 할 거예요. 수능 지문에서 그 개체성, 동일성 여부 따지는 그런 지문들이 하나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융합 지문이긴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하고 좀 다르긴 하나, 그래서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 앞에 지문 두 지문까지는 꼭 풀어보세요. 알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겸사겸사 요 인문예술 지문, 독서 지문을 또 공부하는 느낌이니까, 철학 지문 그렇게 해서 해오시길 바랍니다.